소장님, 갑상선암 진단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딱 진단 받았을 때 심정이 혹시 어떠셨어요? 암 진단 받는다는 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기분? 저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도 하고 남편도 직장 잘 다니고 아이도 유치원 잘 다니고 있는데 저도 되게 건강했거든요. 증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단을 받고 나서는 나는 열심히 살아도 뭐 이렇게 된 마당에 막 살아도 되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좌절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멈추면 수입도 멈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깨달음이 어떻게 투자까지 이어졌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때 당시 영어 교사였기 때문에 목을 사용하는 직업이었어요. 얘기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첫 그 수업에 들어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고음 불가라고 아세요? 이렇게 안 올라가가지고 이거 계속 못하겠다 그 생각도 하게 됐고, 제가 수술하는 기간에는 돈을 못 벌었어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소득의 멈춤을 느꼈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부동산이었던 거죠. 투자하기 전에 영어 강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강사에서 부동산 투자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가장 큰 장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어 강사는 베테랑인데 부동산 투자자는 초보자? 아무것도 몰랐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니까 대출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내 집 마련할 때도 대출을 안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내면 되게 큰일이 되고 안 좋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그래서 이런 돈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큰 장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생각했을 때 이 대출을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투자가 뭔가 생각했더니 경매 투자였는데요. 단기 매매더라고요.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바로 파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좀 잘 팔리는 물건에 이제 경매를 들어가야 되는 거.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관리도 어렵고 경매 투자도 어렵고 어떤 물건을 해야 되는지도 어렵고 정말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소장님도 부동산 처음 투자했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주변 반응 괜찮았나요? 저희 남편이 대출 내서 투자한다니까 처음에는 진짜 많이 반대했죠. 그냥 우리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냥 살자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을 하고 남편한테 이제 어떤 물건을 할 건지 브리핑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저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사실을 말했더니 난리 집값 떨어지는데 왜 하냐고. 근데 제가 그때 2010년도에 했거든요. 그때 진짜 집값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정말 부동산 투자할 때는요, 주변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암 투병 중에서도 이 부동산 투자 같은 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 갑상선암은 암을 하면요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암 치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위 원소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데요. 소금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이 없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물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경매 입찰을 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렁탕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소금을 안 넣고 이제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뭘까 하고 했죠.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러 갔는데 그 매도하고 나올 때 제가 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 목이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힘들었던 순간에서도 저는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그 힘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15년이나 된 이야기인데 그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면 가장 큰 터닝 포인트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그 터닝 포인트는 아마 첫 집을 팔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고 팔고 했지만 제가 이제 비과세 물건, 그러니까 제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을 팔아야지만
다른 이제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았던 순간, 그리고 그 돈을 그날 받았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정말 좋았던 내 집을 팔기는 싫었거든요. 근데 그 집을 꼭 팔아야지만 나는 이제 더 큰 바다로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팔고 그 돈으로 더 빨리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저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소장님 같은 분들도 투자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정말 힘들었던 점은요, 제가 할 때는 그러니까 멘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서 댓글도 다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의 글을 그냥 그 PDF 자료를 만들어서 출력해서 읽기도 했었어요. 제가 멘토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누구한테 물어봐서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혼자 하니까 아름아름 하나 하면서 실패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하고, 저 그리고요 지금 고백하는데 첫 경매요 강제 집행까지 갔었어요. 진짜 강제 집행은요 글이 없어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그 강제 집행을 하면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 물건을 다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동상 경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름아름 물어봤더니 그 동상 경매는 그거를 빨리 없애버려야지, 물건을 없애야지 그 동상 경매 비용이 절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네방네 고물상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그 시간에 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사는 전문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 하나하나 경매 멘토 선생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출 선생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혼자 하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돈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이요, 그런 분들한테 이번에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은요, 제가 이번에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무료 강의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세요.